미국의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 고려하고 지금 장기로 들어가는 장기 채권이고, 그게 단기에서 봤을 때 장기하고의 금리 차이를 보면은 이 장단기 금리 차 어마어마하게 역전돼 있고, 그거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경기 침체 올 거 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반영돼 가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니 많이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채권 가격이 이게 얼마나 더 밑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하고 올라갈 거냐,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적어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채권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미국 채권, 이 20년물 장기 채권 ETF TLT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이 TMF에 언제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느냐, 꽤 오래됐습니다. 투자하기 시작한 게. 이거는 액면병합한 이후의 가격이니까, 이게 10대1 액면병합했으니까 이게 액면병합하기 전에는 $98가 아니라 $9.8 정도 됐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때쯤부터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오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액면병합하기 전에 한 11월 16일, 그때 정확히 11월 16일입니다. 이때 제가 수익률을 인증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37.54%,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평단가는 한 13,000원,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에 사게 됐는데, 이때는 액면병합전이었으니까 5,690주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한 569주 정도 있는 상태로 맞춰놨었고, 이때 평가 금액이 3,550만원 정도 요렇게 됐었으니까, 현재가가 이때 당시에 6,247원까지 떨어졌다.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를 많이 맞았죠. 거의 40% 가까운 손해가 나고 있었는데, 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을 했느냐, 이게 액면병합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터지고 나서, 제가 액면병합이 터진 직후에, 그때 당시에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 이게 12월 15일이에요. 제가 액면병합하고 나서 또 수익률 인증을 한 거였는데, 이때 제가 보유 수량이 1000주, 그러니까 요 이전 걸로 봤을 때는 한 10,000주가 된 거였죠. 요거에 거의 2배 가까운 수량을 또 주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평단가가 10,000원, 그러니까 액면병합한 이후에는 평단가가 100,000원 정도 나오던 거였는데, 그거를 한 88,700원에서 88,000원대 정도로 낮췄다. 그래서 이제 평단가를 마이너스 3.14%까지 낮췄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가 그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개수를 올리고 평단가는 낮췄지만, 이게 너무 갑자기 가파르게 급등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때 메리트 있는 가격에 많이 줍지를 못하고, 이때 마이너스 3.14%까지는 어느 정도 복구를 한 상태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12월 15일 날 여기에다가 그 글을 써놨었는데, 이게 남들은 이때 그 수익률을 인증을 하는데 활활 타오르는 수익률 뭐 최소 10%, 20%, 뭐 50% 인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그 전부터 이게 뭐 1, 20%도 아니고 완전 폭락, 싹 폭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40%. 거의 뭐 마이너스 40% 쳐맞은 상태에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겨우 뭐 계속 물을 이빠이 탔는데도 이제 원가 근처까지 온 거죠. 이제 겨우 회복하는 수준으로 왔는데, 이제 남들은 다 이제 활활 타오르는 상황에서 나는 찬물만 나오고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하냐? 나는 곤조 있게 들고 가겠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증을 해놨고요. 12월 5일 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게 계속 들고 가면서도 조정을 받으면, 내가 봤을 때 이게 갑자기 폭락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제가 지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한참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초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원도 많고 군사력도 빵빵하고 엘리트들 모이고 아무튼 뭐 다 좋아. 자기네 나라를 믿고 우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세요 해가지고 요 채권을 가지고서는 돌리고 있는 건데, 이게 망하진 않지 않을까? 그죠? 예.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으면 받았지. 그래서 이게 조정을 받으면 좀 더 살 궁리나 해야겠다. 요렇게 제가 써 놨었어요. 이거 제가
12월 15일자에 했던 말입니다. 수익률까지 이렇게 인증하면서요. 이 이후에 1월 5일자에 제가 계좌 상태를 보여드리면 이때 이제 또 어느 정도 채권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마이너스 900만 원 정도 두들겨 맞았었고, 그래서 이제 평단가가 한 7,9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평단가가 조금 이제 더 낮춰져야 되는 상황은 되긴 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10%의 TMF 3배 레버리지에 마이너스 10%면 이게 TLT로 치면은 3%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대 정도 마이너스 난 거 가지고선 우리가 3배 레버리지에서 추가로 물을 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했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디까지 기다렸냐?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심리적인 선들이 있잖아요. 그 심리적인 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차트라든지 이동평균선 뭐 요런 거거든요. 그 차트 분석해 가지고 100%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이제 10번 게임해 가지고 9번 맞춰도 1번 내가 꼬꾸라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잃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데이 트레이더처럼 매일매일 이제 단타를 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장기 투자 관점에서 패권 국가인 미국에서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한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다. 미국의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 고려하고 지금 장기로 들어가는 장기 채권이고, 그게 단기에서 봤을 때 장기하고의 금리 차이를 보면은 이 장단기 금리 차 어마어마하게 역전돼 있고, 그거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경기 침체 올 거 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반영돼 가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니 많이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채권 가격이 이게 얼마나 더 밑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하고 올라갈 거냐,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적어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12월 달에서 한 달 만에 이게 이마만큼이 올라간 거예요. 거의 40% 이상 폭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채권이요. 물론 3배 레버리지지만, 그래서 그 변동성을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더 감안해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 새에 45%가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진 모르지만 남들이 봤을 때 좀 유의미한 부분까지 떨어지면 그때 좀 사자. 그게 제가 정한 거는 요 5일선, 요 5일선 터치하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 54달러, 55달러 부근인 거죠. 여기 오게 되면 제가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단가 좀 더 낮추고 보유 수량도 좀 더 올리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던 거죠. 그대로 마음을 먹고 제가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자, 1월 18일 날 55.26달러에 100개 매수했고요. 바로 다음 날 제가 54달러에 100개를 추가로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총 개수를 본다고 하면 1000개에서 1200개가 된 거죠. 보유 수량이 1200개로 늘어났고, 지금 현재 64.94달러까지 평단가가 떨어졌어요. 저는 언제 이게 올라가냐 떨어질 거냐 이런 건 못 맞추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갔잖아요. 55달러, 54달러 부근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있어요. 현재 총 매입한 금액이 1억 4,380만 원 정도 매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 쳐맞아 가지고 마이너스 1,700만 원 손해나고 있으니까 현재 평가 금액이 한 1억 2,60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워낙 추정 자산, 그러니까 예수금까지 포함한 게 1억 4,400이니까 1,800 정도는 총알이 더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평단가 64.94달러에 맞춰 놨기 때문에, 이게 설령 마이너스 38.3달러 요 근처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TMF가 마이너스 50%까지 쳐맞는 게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50%까지 쳐맞는다고 하면 32달러까지 바닥 뚫고 내려가야 돼요. 요렇게까지 쳐맞을 상황은 진짜 웬만해선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 38.3달러 갔을 때에도 굉장히 과매도가 들어간 거였다. 이 이후에 이렇게 분석을 했었던 게, 이 기술적 분석으로 해가지고 사후 해석을 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때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선반영돼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인 가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54달러, 55달러가 딱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만 이걸 내가 너무 확신해 가지고 확증 편향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모든 현금을 몰빵해서 투자해 버리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었던 이 38.3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오게 됐을 때 대응이 안 되잖아요, 대응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현금 1,800만 원 정도는 여전히 계속 들고 가면서 지금은 이제 한동안 TMF를 매수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 요새 그 난리 났죠.
엔비디아든 메타, 테슬라, 테슬라는 좀 요새 힘들죠. 그 뭐 애플이든 구글이든 마소 뭐 다 신고가 갱신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나스닥이니 S&P 500까지도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떨어졌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가지고 요 이전 고점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요거를 살짝 뚫고 가는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우상향을 해서 날아가야 정상이지만, 이렇게 안 가고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가 상승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고꾸라졌다. 이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게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돌아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주가 박살나고 채권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좋은 시점이 언젠가 항상 찾아왔었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회생영역 경기 침체 구간,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이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그 이후에 정상화되면서 안 찾아왔었던 신점이 언제가 있냐고요. 다 찾아왔었지.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똑같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상황 뻔히 보였는데 이 다음에 경기 침체 없을 거다? 누가 그래요? 여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경기 침체 찾아왔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경기 침체 찾아왔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경기 침체 찾아왔죠. 이거 뭐 한두 번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항상 끝이 없고 이 역사적인 실수, 과거의 잘못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더라.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나중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보이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모두가 올라가서 환호하고 있는 거에 올라타서 내가 불장을 이제 즐기다가 갑자기 떡락하면은 거기에 물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사면 맨날 떨어져 이런 신사만 나타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일 때 내가 어딘가에 올라타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뭔가 엄청나게 자산이 하락했을 때 이 자산이 좋은 자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서부터 꾸준히 사 모으다가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올라가 가지고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때, 옆집 철수 영희까지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비중을 줄여가면서 리밸런싱도 하고, 그때 이제 거품이 사라져서 다시 싸게 올라간 다른 자산들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장 크게 중요한 거는 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자, 1번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2번 절대로 1번을 지켜라.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원칙은 뭐냐면, 일단 종목이 좋아야 돼. 일단 종목이 좋은 거를 골라야 이게 나중에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고, 그렇게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그 좋은 종목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름 이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사야겠다라고 해서 남들이 관심 안 가지고 남들이 얘 자체에 대한 가치를 낮게 매기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정한 가격에서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오르는 것들을 즐겨야지, 내가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나오는 비관론들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나 어디까지 이거 들고 가야 돼? 이거 나중에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라는 믿음이 흔들려서 자꾸 팔게 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던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이 투자의 원칙, 그런 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